자, MB의 집사로 불렸죠.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수억 원대 국정원 특수활동비 불법 수수는 모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네, 평창올림픽이 평양올림픽이 되고 있다는 야권의 주장에 대해서 청와대가 세 번째로 정면 비판에 나섰습니다. 논란이 종결될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요.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남 전 자유한국당 의원과 관련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최 의원님, 김백준 전 기획관이 조사를 받을 때 아마 검찰에서 조사를 하면 어떤 식으로 진술을 할 것이다. 근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라고 진술을 한 것으로 지금 알려졌습니다. 앞으로 수사가 결국 이명박 전 대통령을 이제 소환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그거는 뭐 지금 어디까지나 언론에 흘러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검찰이 공식 발표를 할 때까지는 그 김백준 전 집사로 불리는 비서관의 그 발언에 대해서는 유보입니다. 근데 다만 그 김희중 전 비서관, 전 부속실장의 경우는 본인이 언론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김윤옥 여사 쪽에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아서 전달했다. 요것을 자기가 직접 나와서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그거는 저는 어느 정도 사실일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특활비 액수가 얼마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까지 나온 것만 해도 김백준을 통해 전달된 4억 정도, 김희중을 통해 전달된 1억 정도, 그리고 내곡동 땅 살 때 그 총 11억 얼마인데 그중에 6억이 과연 어디서 나온 돈이냐, 나머지 자금이 어디냐 해서 되게 지금 나온 게 한 10몇 억 됩니다. 일단 나온 의혹만. 그런데 최근에 주진우 기자가 집권 이후에 매달 MB와 김윤옥 여사에게 국정원이 특활비 중에 1억을 전달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매달요? 네, 그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액수가 되게 천문학적이라 저는 이 부분은 좀 진실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난번에 박홍근 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김윤옥 여사가 직접 고발했듯이 주진우 기자를 고발하면 검찰 수사가 시작되니까 진위가 밝혀지고 진위에 따라 해결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되게 난감하실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지금 국정원 특활비를 받았다, 뭐 전달했다, MB가 알았다, 몰랐다 이런 얘기들이 구체적인 증언이 여당이나 문재인 정부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들이 증언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제가 이제 궁서 MB, 궁지에 몰린 쥐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된 게 내부 고발자들의 증언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참 이도저도 못하고 빼박캔트 된 것 같아요. 아이들 말로.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김희중 전 비서관이 얘기했듯이 뭐 김백준 집사가 무슨 말을 했다 이런 거 다 치우고 저도 똑같이 솔직히 고백하고 국민들의 이해와 용서를 구하는 길을 택하는 게 맞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이렇게 봅니다. 하신 말씀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우선은 이제 김백준 전 기획관이 어떤 진술을 했는지가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잖아요. 이거 자체가 지금 피사실 공표죠. 사실은 이런 얘기를 수사한 검사 말고는 몰라야 되는데 이게 다 어느 루트인가는 흘러나오고 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이 소위 얘기하는 적폐 수사와 관련해서 계속 이런 식의 흘린 정보를 흘리고 그게 언론에 보도되고 그래서 어떤 이미지에 아주 그 먹칠을 하는 게 계속되는데 그렇죠. 망신주기 수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보도되고 있는 내용 중에 상당수는 사실과 다릅니다. 그러니까 사실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어요. 근데 일단 보도가 되면 소위 얘기하는 많이 해먹었구나 이런 이미지 덧씌우기가 되면서 여론이 나빠지고 어쨌든 검찰 수사에 끌려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가는 이런 식의 이제 수사 기법은 사실은 해서는 안 되는 건데 지금 뭐 거의 실시간으로 그것도 사실은 상당 부분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이 섞여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사항을 따져 보면 그래서 일단 수사 방법이나 절차상에 좀 문제가 있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특수활동비는 우리가 총액으로 책정하고 총액으로 결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부 항목을 안 따져요.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구체적인 사용처는 묻지 않겠다는 것이거든요. 이론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국정원 특활비로 어떤 청와대 대통령 기념물 시계를 제작하는 데 썼다. 예. 그러면 그거 자체로 횡령으로 볼 수 있느냐? 저는 그거는 좀 그렇게 보기는 힘들 것 같거든요. 물론 특활비를 갖고 개인적으로 사용을 했다든지 아니면 정말 집 사는데 개인 주택을 구입하는데 썼다고 하면 그거는 문제가 됩니다만 당연히 횡령으로 의율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원래 특활비에는 용도 전형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총액으로만 책정하고 총액으로만 결산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사용처가 어디냐에 따라서 정말 개인적인 착복을 했다면 횡령으로 의율할 수 있겠으나 이게 소위 얘기하는 다른 예산처럼 용도 전용한 걸 갖고 횡령으로 의율하는 것은 예. 법률적으로 대단히 무리한 적용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맞습니다. 특활비를 책정하는 것은 이게 공개돼서는 안 되는 국익을 위한 활동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특활비 그 세부 항목을 공개하지 않아도 되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전직 대통령이 직접 그 인지한 상태에서 이 국정원의 특활비가 세부 항목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악용해서 그걸 틈새로 보고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받고 지금 나온 것처럼 일부 의혹과 일부 밝혀진 것처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면 이것은 더 큰 분노를 자아낼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아까 말씀하신 피의사실 공표 부분 이 일찍이 없어졌어야 됐죠. 근데 이게 하루 이틀의 일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자유한국당 쪽에서 지금 와서 피의사실 공표가 문제라고 얘기하시는 거 정말 너무 섭섭합니다. 왜냐하면 피의사실 공표로 국민들 앞에서 최대한 모욕을 당하신 전직 대통령이 계세요. 없는 것을 국정원이 조작해서 논두렁식에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그때는 실시간 중계됐고 KBS 사장까지 연루됐었다. 그런 의혹이 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피의사실 공표 자체를 일반론으로 두고 문제 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 와서 검찰이 피의사실 공표를 시작한 것도 아니고 그 후에 그 이전에 더 심했는데 사실 그때부터 저희가 국회에서 저만 해도 대정부 질의를 통해서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를 이게 범죄적 행위다. 이렇게 황교안 총리를 상대로 질의도 많이 했거든요. 법무부 장관 시절에도 하고. 근데 그때 자유한국당은 한 분도 도와주시지 않았거든요. 저 혼자 하다가 밉보였거든요. 그래서 되게 섭섭합니다. 아니 근데 그 과거에 최 의원님께서도 이거는 범죄적 행위다라고까지 비판하신 거를 지금 정부에서도 반복하면 옛날에 잘못했던 거를 옛날에도 잘못됐으니까 우리도 되풀이하겠다라고 하면 뭐가 나아지고 있는 겁니까 지금? 아니 그 얘기가 사회가. 아니고 제 말씀은 동의한다니까요. 피의사실 공표를 하는 것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늘 말씀하시듯이 관행적으로 허용되어 왔기 때문에 이전 정부에서 더 심하게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저는 장차 여야가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규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있는 법을 지키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매번 MB뿐만 아니라 지금 수사받고 있는 모든 사안들이 사실은 실시간으로 전달이 될 뿐만 아니라 개중에 상당 부분은 허위 사실이에요. 이게 더 큰 문제라는 겁니다. 네네, 허위 사실인지 아닌지는 밝혀질 거고요. 그리고 피의사실 공표가 잘못됐다 동의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뭐 어떻게든 국회에서 해결하면 좋겠지만 좀 이전에 없애시지 그랬어요. 10년 동안. 최 의원님, 제가 질문 한번 드릴게요. 강기정 의원님 나왔을 때 제가 지난주에 똑같은 질문 한번 드렸는데 지금 했던 얘기를 좀 정리를 해서 보면 야당에서 하는 주장이 지금 방금 하셨던 말씀이랑 똑같습니다.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언론이 검찰에서 흘리기를 하면 그걸 퍼뜨려서 망신 주고 모욕 주고 이런 행태가 정말 문제다라고 했는데 야당에서 하는 주장은 지금하고 뭐가 다르냐. 검찰에서 흘리고 박홍근 원내수석 부대표가 또 이야기를 해서 그게 또 언론에 퍼지고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면 이건 결국 보복 수사가 아니고 뭐냐라는 결론으로 야당이 주장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예를 들면 보복 수사라는 것은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이게 정권 차원에서 정말
총책 그 처리를 해서 예. 원지 처리를 해서 건수를 어거지로 만드는 게 보복 수사예요. 지금 MB에 대한 수사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부 고발. 예, 내부 고발로 그것도 내부 고발자가 누굽니까? 김희중, 김백준, 예. 예, 그다음에 김주성. 정말 MB의 최측근들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차고 넘치는 증거에 따라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이걸 보복 수사라고 하면 검찰은 전직 대통령이나 고위직 인사는 수사를 못하게 되죠. 그래서 그게 보복 수사라는 개념과는 다르고 다만 저는 지금 이 순간도 검찰이 피의 사실을 흘리고 언론이 네. 받아쓰는 이 부분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언론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제가 우리 언론 보면요. 지금 피의자 한 명이 들어가면 벌떼같이 달려드시잖아요. 그리고 네. 거기서 한마디 따내면 그걸 특종이라고 하시잖아요. 예. 그리고 특종하면 상 받잖아요. 예. 예, 진급에 영향을 주잖아요. 그래서 이 시스템은 근본적으로 고쳐져야 되는 시스템이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현재 법으로 안 되면 예. 특별법이라도 만들어서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그리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언론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면 저는 이 문제 해결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언론이 다 반대를 하고 심지어 개혁적인 언론 노조까지 반대를 해서 예. 제가 민원연 활동을 할 때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언론의 허위 왜곡 보도에 이제 적용하자. 예. 예. 그래서 법안을 발의하려다가 너무 반대가 심해서 발의조차 못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제도를 개선해서 고쳐야 될 부분이 있고, 근데 계속 주장하시듯이 관행적으로 되풀이되었다는 주장. 예. 이 부분은 저는 지금도 검찰이 피의사실 유포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지 말라고 권하고 싶어요. 제가 질문드렸던 야당의 보복 수사란 건 결국 아까 논리적으로 전혀 흐름이 맞지 않는. 그렇죠. 이 사실이 다른-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예, 이제 예. 다르게 평가한 거고 정치 보복 수사가 아닌 건 알겠습니다. 내부 고발자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왜 알겠습니다. 그런 말 하는지. 뭐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말씀을 하셔갖고 너무 나간 것 같은데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 내부 고발자의 개념을 그렇게 잡으시면 지금 김백준이나 김희중 전 비서관이 내부 고발자라서 이건 보복 수사가 아니다라는 논리라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가장 친했던 박연차의 진술을 토대로 해서 이루어진 수사라 그러면 그것도 보복 수사가 아니라는 거죠. 같은 논리라면. 그게 아니죠. 여기서 뭐 길게 아니죠, 그건. 논쟁할 일은 아닙니다만. 길게 논쟁을 좀 해야 돼요. 일단 뭐 그 부분을 저희가 길게 논쟁을 하기에는 예. 시간도 부족하고 너무 주제가 좀 광활하기 때문에 다음 이야기로 좀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이동형 그러니까 조카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카도 오늘 소환이 됐고 그 박범계 의원이 녹취록이 있다고 공개를 한 거에 이 텍스트를 보면 이거 우리 아버지도 월급 받는 사람인데라는 이야기가 있다고 공개를 했습니다. 예, 그 역시 내부 고발이었죠.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 이제 서서히 불려 나오기 시작하고 정말 압박을 계속 하고 있는 이 시점. 이명박 전 대통령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그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자업자득이죠. 저는요. 박근혜 대통령은 가족이 없고 가족을 멀리했습니다. 최소한 가족이 불법에 연루되진 않았어요. 비리에. 근데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 보면 그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 현재 뭐 수없이 많은 문제가 있지만 지금 현재 문제되는 게 두 가지 아닙니까? 예. 국정원 특활비에 불법적인 상납 받았냐? 이걸 이명박 대통령이 인지했냐 안 했냐? 이게 예. 하나의 쟁점이고 다른 하나는 저도 무지하게 궁금한데 다스가 누구 겁니까? 이 두 가지인 거거든요. 예. 다스가 이명박 대통령 거라면 이명박 대통령은 BBK 주가 조작 사건의 연루자예요. 예. 책임자입니다. 크리미널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핫 이슈인데 여기에다 가족이 형들이 만사 형통인 이상득 전 의원 게다가 심지어 측근들 방통대군이라는 최시중 의원이 혹시 MB 멘토로서 예. 소위 당선 축하금을 나눠준 사람이 아니냐 하는 의혹을 정두원 의원이 제기한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의혹이니까 이건 뭐 파헤쳐 봐야 되겠지만 이 모든 것이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야 대통령을 뽑아놨더니 가족들 그것도 일가 친척이 다 뭔가 불법적이거나 아니면 이상한 방법으로 수혜를 받구나. 예. 도대체 권력이 이렇게 남용돼도 되냐. 이런 느낌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명박 대통령이 그 전두환에 이은 두 번째 골목 성명 발표할 때
이름 너무나 자괴감을 느껴서요. 네. 알겠습니다. 김 의원님. 글쎄 우선 저는 이동영 씨가 예. 그 아버지인 이상은 회장이 월급 받는 사람이다라고 했을 때 그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 아닌가 싶습니다. 예. 다스는 주식회사잖아요. 별도 법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큰 회사의 회장이나 대표이사도 다 법인에서 월급 받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가 아니면 다 예. 법인에서 월급 받는 겁니다. 누가 됐든 오너라도. 그래서 저는 그거에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지 않나 싶고 지금 오늘 지금 수사를 받겠습니다만 사실은 이거 철저하게 별건 수사예요. 예. 처음에 문제 제기했던 120억 원의 횡령은 수사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왜냐하면 이미 10년의 공소시효가 다 지났습니다. 근데 네. 소위 얘기하는 압수수색 왕창 해갖고 와서 거기서 막 먼지털이 수사를 하다 보니까 9억 원이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인다. 그거를 지금 소환 조사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그 형사소송법에서 하지 말아야 될 수사로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별건 수사를 지금 행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국민들이 궁금해하니까 한다고 정당성을 부여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수사의 대부분이 너무나도 초법적인 부분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우리 지금 형사사법 절차가 건국 이래로 한 70년 동안 이렇게 조금씩 발전해 왔는데 예. 이게 한 3, 40년은 그대로 뒤로 후퇴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글쎄 9억 원이 어떤 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목표로 삼은 내용은 사실은 정식으로는 수사를 개시할 수 없는 이미 공소시효가 다 지나간 부분이고 별건을 이렇게 소위 얘기해서 꼬투리 잡아서 이렇게 수사하는 건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다스가 누구 건지는 모르겠으나 다스가 누구 거라도 그게 지금 형사적으로 문제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지금 말씀하실 때 월급 사장이라는 말이 뭐가 문제냐? 아니 월급 받죠. 네. 대기업 회장이나 대표이사도 법인에서 다 월급 받는 사람입니다. 그 녹취록 내용은 그런 뜻이 아니었죠. 그런 뜻이 아니고 이 월급 사장이란 의미는 예. 다스에 관한 실질적인 권한이 없다는 의미였고요. 그리고 그 말 자체도 틀려요. 왠지 아세요? 주식을 이상은 씨가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급 사장이라고 하면 안 돼요. 주식이 오르면 월급 배당 사장이라는 게 아니고 받는 월급 받는다고 했죠. 월급 사장. 그런데 이 주식이 오르면 주식이 오른 만큼 배당받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주식 배당까지 받는 사람이 월급 사장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주주죠. 알겠습니다. 대주주. 그래서 저 말 속에는 저 주식이 우리 아버지 게 아닐 수 있다는 말을 내포하기 때문에 그 녹취록이 중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다스가 누구 겁니까? 왜 전 국민이 관심을 갖냐면 다스가 만약에 실소유자가 이명박 대통령이라면 BBK 주가 조작 사건의 크리미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면 도곡동 땅과도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수사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동영 씨 별건이라고 하시는데 애초에 별건이 아니죠. 다스가 누구 겁니까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수사를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120억 공소시효가 지났다. 이것도 지났다라고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120억이 비자금인 줄 알았는데 이후에 비자금이 80억 이렇게 나오고 300억이라는 주장도 제기됐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연장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더 여기에 추가 이야기하실 것이 있는지요? 글쎄요. 이제 그 공소시효 금액이 늘어난다고 해서 공소시효가 연장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금액이 많아지더라도 횡령 금액이 120억이 됐든 300억이 됐든 10년이기 때문에 예. 그건 이미 2008년 훨씬 전에 조성된 자금이기 때문에 공소시효는 지나간 것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게 잠깐 사실이 차이가 그리고- 있는 게요. 그리고- 나머지 자금은 그 이후에 조성됐다는 의혹입니다. 예. 그리고 다스가 누구 거는 BBK 주가 조작하고 바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 다스의 실소유주를 밝혀내는 거하고 BBK 주가 조작에 가담자가 김경준 외에 누가 있었느냐하고는 전혀 논리적인 연관성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니까요. 좀 자세히 들여다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남 전 자유한국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